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6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터는 날인데 뭐 중요한 소식들이 많죠. 일단은 KBS 드디어 뭔가가 이제 물꼬가 터지는 빨리 단식을 접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먼저 KBS, MBC 소식 듣고 와서 저희 미디어 탈곡기 이어가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오늘도 전국 언론 누적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냐 오늘이냐, 어제 또는 오늘 안 하면 방통위는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냐. 저희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인지 이게 정말 썩 잘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방통위가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해임 사전 통보, 그러니까 해임 건의일 텐데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강규영 이사 혼자만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전 통보가 된 것이죠? 네네. 예, 강규영 이사가 이렇게 콕 집어서 해임 건의 대상자로 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인사 조치를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통보였는데요. 네. 그 기준은 이제 비위의 경중이라고만 알려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방통위가 아마 비위의 경중이라고 하면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사적 유용 액수가 물론 이제 의심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다릅니다만은 확인된 액수만 가지고 판단하면 차기환 이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규영 이사가 370 정도 있고 차기환 이사가 400이 넘으니까는요.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규영 이사를 선택을 한 데에는 예.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건대 비리 혐의를 제보했던 그 애견인들 제보자들이 있거든요. 예. 이 제보자들을 상대로 뭐 100통이 넘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에 담기 힘든 그 비윤리적인 그런 협박과 위협을 가했던 점, 네. 보복성 문자를 굉장히 상습적으로 보냈던 점, 예. 그 밖에 여러 기행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점들이 아마 강규영 이사가 어떤 더 무거운 비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아닌가 보이고, 예. 이 같은 결정은 어제 오전 9시에 있었던 그 방송통신위원들 전체 모여서 진행했던 간담회, 그 티타임 자리를 통해서 예. KBS 비리 이사들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아마 강규영 이사를 해임 건의하는 것을 1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예. 그래서 어제 중으로 바로 그 해임 그 사전 통보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혹시 방통위가 강규영 이사에게, 그러니까 어제부로 사전 통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강규영 이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사전 통보 문서를 전달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면대면으로 전한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강규영 이사가 만약에 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예. 나한테 전달 안 됐으니까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라고 또 혹시라도 잡아 뗄 수 있으니까 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군요. 직접 만나서 자, 이거 받은 거 확인했다, 받은 거 맞다, 맞냐, 그래서 맞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절차를 거친 걸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예. 행정 절차법에서 해임을 할 경우에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또는 거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청문을 하게 될 경우에 청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문위원들 앞에서 내가 해임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소명을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예.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청문회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아예 그 시간 날짜를 못 박아서 전달해버렸습니다. 아, 어제 그것까지 전달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예. 22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예.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고, 예. 그래서 강규영 이사가 뭐 스스로 청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 아마 청문 절차는 이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그렇다면 청문을 거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 방송위가 의지만 있다면 이날 바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시 전체 회의를 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21일 날 전체 회의가 하루 잡혀 있습니다. 예. 방통위에서. 그래서 바로 전날 전체 회의가 열린 이튿날 또 전체 회의를 임시로 열 수 있을지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의지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KBS 파업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2일 오전 9시에 청문을 마치고 오후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방통위원들이 청문 절차를 거쳤지만 역시 해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변화가 없다. 예. 해임을 건의한다. 땅땅땅 결정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단 하루라도 빨리 그 다음 주인 성탄절 직후에 예. 청와대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이제 결재를 하고 예. 그 주에 바로 보궐이사 선임이 논의가 돼서 예.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날 전체 회의를 연 뒤에는 전체 회의가 없기 때문에 예. 바로 새로운 보궐이사를 선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단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22일 날 청문 절차, 청문위원회가 열려 오전 9시 시간을 거친 뒤에 예. 조금이라도 빨리 방통위에서 해임을 건의를 했으면 하고 예. 바라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궐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빠르면 1월 첫째 주, 아마 첫째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는 새로운 보궐이사가 KBS의 이사회에 새로 출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통령의 예. 임명을 거쳐서. 예. 그래서 이제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상정이 되고, 그래서 이르면 1월 말, 늦으면도 2월 초에는 드디어 고대했던 고대영 사장 체제 종식이 예. 아마 오지 않을까. 그래서 KBS도 MBC처럼 새 출발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저희가 기대한 것과 달리 올해 안으로 이제 고대영 사장이 교체되는 일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졌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강규영 이사, 그러니까 구 여권 이사 중 가장 비리가 심각한 강규영 이사의 해임은 올해 안으로 확실하군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일종의 뭐 예. 쐐기를 박은 것이죠.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마지막 빗장을 열어야 되는, 풀어야 예. 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 빗장을 풀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고 예.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청문회에서 강규영 이사가 뭐 그동안 드러나 있는 혐의를 뒤집을 만한 물증을 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예. 이미 뭐 그 애견인들 제보자들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은 물증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강규영 이사 본인이 썼던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미 다 규명이 돼 있는데 그걸 예.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강규영 이사의 청문 절차는 뭐 해임의 결정을 뒤집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예. 다만 이제 연내에 뭔가 KBS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이렇게까지 길어진 것은 좀 답답합니다만은 예, 방통위, 그래도 예. 어쨌든 고대영 체제의 최종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예. 일종 승리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 강규영 이사가 조금 뭐 다른 기행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근데 차기환 이사나 이원일 이사, 이인호 이사장 포함해서 구여권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그 사적인 유용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혹시 조합원 여러분들 사이 아쉬움은 좀 없습니까? 다른 구여권 이사들에 대한 해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마음 같아서는 뭐 고대영 체제를 만들어냈고 비호했던 적폐이사들을 모두 몰아내고 싶은 것이 저희들 마음인데요. 예. 현실적으로는 파업 승리가 우선이니까 파업 승리의 최소한의 필요 조건만이라도 일단 갖출 수 있다면은 뭐 큰 조합원들의 아쉬움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도 그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제 아침 티타임 과정에서 방규영 이사를 빼고도 예. 한두 사람에 대해서 더 이사들의 해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그렇군요. 전에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건 아직 공개적으로 공표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예. 앞으로 여러 차례 전체 회의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KBS 비리이사들의 논의가 다 끝났다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해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살짝 소개해드렸지만은 이제 많은 매체에서 KBS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를 조금 비판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미적거리는 건 아니냐,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KBS 파업이 100일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0일을 축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00일을 맞이해서 전국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 모이고 총회를 연다고 하시는데 그 소식을 좀 전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파업이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일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네. 기념이랄까 어떤 의미 부여 없이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이제 어제 승리의 확실한 발판이 이제 성과로 확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 조합원들이 오늘 모여서 총파업 100일을 의미를 잘 되새겨보는 그런 예.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그래서 예. 전국 조합원 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본사 로비에 있는 민주광장에서 예. 아마 한 700~800명 넘는 10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모여서 아마 열릴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어제 이사해임 사전 통보가 파업 승리의 교두보라는 점을 이제 모든 조합원들과 공유를 하고 예. 또 지난 100일 동안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그 24시간 릴레이 발언이라든지 또 위원장의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공동 단식 마지막 순간까지 참 드라마틱한 광경들이 많았는데 예. 그동안 우리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한번 영상과 발언들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조합원들이 그동안 노고를 위로하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승리까지 혹시 한마음으로 잘 뭉쳐서 가보자는 그런 취지의 행사와 발언들을 오늘 진행할 겁니다. 우리 KBS 새노조가 100일 넘긴 거 처음이시죠? 파업. 그렇습니다. 100일 넘게 파업을 한 거는 아마 KBS 창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단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네, 오늘 단식 6일째인데 예.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대형 퇴임할 때까지 단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단식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뭐 퇴임에 영향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방통위에서 승리를 위한 마지막 결정을 내렸으니까 예. 더 이상의 단식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식을 풀 것을 이제 좀 많이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단식 하고 계신가요, 두 분은?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원규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성지혁 KBS 본부 부부장께서 지금 단식 중인데, 네, 어제 통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직 하고 계시는군요. 조합원 여러분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대영 사장 소식은 혹시 요새 들리는 거 없습니까? 물론 얼굴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혹시 들려오는 소식이 있나요? 이제 연말 각종 시상식이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 KBS는 지금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가요도 그렇고 예능 PD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행사를 어거지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다면은 거기에 출연하고자 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희는 뭐 그거는 무슨 수를 서서라도 막으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고대영 사장과 둘러싼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주초마다 하는 임원회의 같은 거를 아마 주재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뭐 아직은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늘 그래왔듯이. 근데 이제 어제 방통위의 조치가 아마 고대영 체제의 남은 부역자들에게 그동안 신락같이 품어왔던 희망도 다 끊어지는 아마 그런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또 여쭤봐야겠는데 연말 시상식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 이제 패럴림픽이 먼저 열리는데 그거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중요한 KBS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방송들 차질이 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예. 지금 당장 복귀를 하더라도 진행이 만만치 않을 정도인데 네. 아직도 구대원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해임 사전 통보는 했지만 실제로 해임을 건의해서 새로운 보궐이사가 와서 이사회가 해체되고 새로 재편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 절차들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말 시상식 가능할지 매우 불투명하고요. 예. 특히 드라마, 가요, 연예 모든 그 예능 구역 조합원들, PD들이 해야 될 그런 시상식 준비가 지금 거의 올스톱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열리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시상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사실 매주 열리잖아요. 네네. 예, 수요일에 보통 열리죠. 예, 요새도 하고 있죠. 그럼 내일인데 원래는 정기 이사회가 그죠? 예, 내일 이사회는 저희들이 과연 가서 막을 그러니까 평소에도 막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가서 굳이 뭐 항의를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강규영 어차피 이사는 저희- 참석을 하나요? 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이제 예. 반쯤은 그 목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예. 거기서 무의미하게 뭐 자기들끼리 떠들든 말든 거 사실 별 의미 없어 보이고요. 예, 예. 이제 어제 방통위 조치로 이사회는 해체가 되는 거는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미 해체가 됐고 이미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 해임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예. 그런 적폐 이사회가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내일 이사회에 가서 뭘 피켓팅을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예. 보고 있고요. 예. 내일 이사회가 열리긴 할 겁니다. 근데 예. 아마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뭐 의미 있는 논의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특히 어제 방통위의 해임 그 사전 통보 예.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아마 그동안 있었던 이사회 가운데 가장 어둡지 않을까. 예. 감사원에서 비리의사 10명에 대한 통보를 했을 때 예. 그때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어둡지 않을까. 뭐 한번 이사회 방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예. 이상한 얘기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아마 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 PD 여러 조합원 여러분들이 릴레이 말하기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는데 263명째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구역에서 이어 말하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카메라 감독들, 촬영 예. 감독들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특히 어제하고 오늘 사이가 예. 기온이 너무 이제 영하 한 12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네. 체감 온도가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감독들이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예. 근데 또 의외로 카메라 촬영 감독들은 예. 워낙 야외에서 혹한 속 촬영을 한 경험들이 많아서 예. 추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내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하 12도의 강풍이 매서운 광화문 광장 허허벌판 한복판에서 예. 1시간 동안 발언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조합 사무실에서 제가 연결 중입니다만은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오늘은 대구 경북에서 지역국 조합원들이 상경해서 24시간 릴레이 발언 동참을 할 예정이고요. 어제는 또 그렇군요. 대전 충남 지역의 조합원들이 상경해서 역시 릴레이 발언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순서대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릴레이 발언 시간이 167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고 참여자 숫자는 연인원으로 264명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상당히 그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벌써 예. 오늘로 지난주 5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주일이 상당히 됐죠? 많은 일주일 된 됐습니다. 건데 예. 그 일주일 동안 만들어진 그 영상에 대해서 시민들 조회 숫자가 한 1,800건에서 2,000건이 넘고 예, 반응 좋습니다. 또 새벽 3시, 4시, 5시 이렇게 취약 시간대에도 예. 적어도 한 20, 30명 이상은 꼭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시는데 예. 낯익은 이제 단골 방문객들도 보이고 고정 시청자들도 보이고 예. 그래서 많이 기운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욕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 중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꼭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사실은. 전국 조합원 여러분들까지 이제 올라왔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렇게 언론인이 광장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일주일째 24시간
어떤 발언을 하고 있다.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라 나중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꼭 이 주요 장면을 편집하셔서 정상화된 이후에 꼭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공개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날씨가 너무 추운데 언젠가는 종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언제 또 그만하실 예정이세요? 이것도 역시 상징성이 있는, 그리고 뭔가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될 만한 그런 시점에서 접는 걸 고려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언론사의 예. 종사자들이 24시간 동안 새벽 시간대에도 가리지 않고 또 한겨울에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발언하는 일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장면들을 잘 기록을 해둬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영구히 보관해서 좀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이런 정신과 이런 반성과 좀 이런 싸움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KBS 되살리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의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단식과 이 밤새 추위 속에서 이어 말하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빨리 정말 눈에 띄는 가시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소식 이어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에 조금은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MBC 소식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MBC가 잘 됐다,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소식만 쭉 있었는데요. 좀 이제 웃을 재밌는 만한, 소식, 좀 코웃음을 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승호 사장이 MBC 조직 개편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신임 MBC 이사를 임명을 했는데요. 박문진 이사 이게 아니라 신임 MBC 이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새로운 이사를 임명을 했으면 과거 이사들은 그럼 뭘 하고 있나? 네. 이분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안 나가고 있다. 네, 안 나가는 이유가 좀 재밌죠. 네, 안 나가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는데 맞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느냐? 위로금을 내놔라. 네. 왜 위로금을 안 주냐? 나는 위로금 받기 전까지는 사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MBC사 김도인, 최기화, 오정환, 이은우, 김정근, 윤동열 이렇게 6명이고요. 아시다시피 백종문 부사장은 김정겸 사장 해임 직후에 사퇴를 한 상태죠. 근데 이 6분이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 하긴 하는데 원래 이사가 고용계약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해임될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이제 나가라고 할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기야 이런 셀럽들이 뭐랬죠? 엄청난 분들이 부당노동 행위는 뭐 기본이고. 네, 그건 기본으로 일단 깔고 가시는 분들이고요. 정말 온갖 적폐 세력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MBC를 망쳐온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난 잘리는 거야 이러면서 위로금 내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름 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위로금 지급을 핑계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이사직에서. 하지만 충분히 귀책 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게 썩 그렇게 정당한 요구는 아니다. 정말 돈 몇 푼 받으려고 지금 버티면서 이렇게 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박문진의 이진순 이사 같은 경우도 위로금은 그분들이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사연이라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MBC 상황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럼 돌마고 팟캐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는 여기서 끝! 안녕하세요. 민원연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스크랩 시간입니다. 자, 누구부터 하시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좀 기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YTN이 지금 계속해서 네.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에 썩 어울리지 않는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 사장이 지금 YTN 사장으로 내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지난주에는 한번 단판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노조가 요구한 것은 최남수 전 사장이 임명된 후에 이제 보직 인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인사 검증과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 인사를 보류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직 인사들 이미 임원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동안의 보도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책임 있는 내용들이 크니까 그런 거를 보류해달라. 철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싹 깔아달라. 완전히 싹 깔아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일단은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이마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노조는 이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을 선언했죠. 그래서 바로 어제 11일 YTN 노동조합이 YT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노조만 한 건 아니고 기자협회, 영상보도인협회, 기술인협회 등 사내 모든 직능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투쟁에 이제 돌입한 것이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사가 공정보도 파업을 위해서 준비 과정을 할 때 이 비대위가 추려지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YTN은 지금 정상화된 지 딱 105일 됐다 그래요. 사장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 임명 절차 돌입하고 해직자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이제 105일 전부터 시작됐는데 불과 105일 만에 다시 투쟁에 돌입한 공식적으로 투쟁을 선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YTN은 특히 노종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최남수 사장 내정자와의 최종 담판을 내가 제안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또 우리가 싸움에 돌입하기엔 부담이 크고 빨리 정상화, 개혁 작업을 해야 되니까 최남수 전 사장이 우리의 요구, 개혁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협상이 가결되면은 그대로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갈 최남수 사장과 함께할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최남수 사장이 이제 그걸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노종면 기자가 단판 협상을 제안했던 내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투쟁을 늦춘 셈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투쟁 선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최남수 사장 내정자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보직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 임명된 다음에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조가 말하는 정상화 작업이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면서 어제 투쟁을 선언하니까 어제 최남수 사장 내정자 측에서는 또 다른 협상안을 제출했다 그래요. 노조 측에. 그래서 최남수 사장 입장은 나는 언제든지 협상할 자세가 돼 있다.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노조가 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언제 이제 임명이 확정되냐면은 22일 이사회에서 이제 최종 임명이 됩니다. 노조는 현재 이사회 자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YTN이 예전에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막을 때도 KBS, MBC도 마찬가지지만 사장이 임명되는 자리가 그 이사회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입니다. 정정해야겠네요.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를 지금 막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한 것인데 보통 그 주주총회를 막으면서 이제 투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몸싸움도 벌어지고 또 왜냐하면 노조도 거기에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막 막아요. 또 인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그래서 앞으로 이 YTN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죠? 이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YTN이 제대로 된 보도 우리가 바라는 건 누가 사장이 되고 사실 막 복잡해. 그런데 결과는 YTN 정상화잖아요. 그동안에 그 기계적 중립만 지킨답시고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런 YTN이 아닌 정상적인 그 YTN 상태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저는 누구 한 사람을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을 빨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YTN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MBC도 정상화되고 이제 YTN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틈새 시장에서 살아날 그 시간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외면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그 특히 지금 YTN에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저 최남수 사장은 YTN의 위기 상황을 정말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아주 정말 엉망진창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난리야. 다들 아시겠지만 해직 기자 박성호 기자가 이제 다시 네. MBC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복직 박성호 기자 신동우 저격 기왕이면 사표 쓰시지 이런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박성호 기자가. 네. 자, 오보입니다. 왜냐? 이게 오보인 이유가 너무 웃긴 게 다들 아시겠지만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 페북을 그냥 완전 멀쩡한 다른 시민을 갖다가 네. 얼굴은 그 페북에는 얼굴이 없습니까? 얼굴이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박성호 그 기자의 페북에는 대문짝만하게 자기 얼굴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앵커거든. 그리고 심지어 프로필에는 MBC라는 그 로고가 박혀있는 그걸 배경으로 얘기하고 자기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이 진짜 황당하다 진짜. 지금 박성호 기자 그 페북에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력에도 기자협회 부회장, 뭐 편집위원장, MBC 저널리스트 이게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헷갈린 헷갈린 그 박성호님 그분은 그냥 사진이 없고 경기도 광명 거주 그냥 그렇게만 돼 있어요. 네, 저랑 또 이웃 사촌이시네요. 네. 다만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겠느냐? 이분이 언론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링크를 좀 많습니다. 링크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MBC 기자라는 어떤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박성호라고 쳐도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게 이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래서 좀 약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좀 헷갈렸다. 전혀 이제 해직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렇죠. MBC 상황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쓴 거야, 모르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재밌는 거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좀 자극적인 거. 동아일보가 이렇게 큰 사고를 쳤더니 또 다들 받았었죠 또. 네, 이거를 지금 이 당사자 헷갈린 그 페북 피해자분 그분도 이제 써주셨는데 미치겠다. 계속 받아 쓰고 있다. 일종의 어뷰징인데. 네, 그러면서 이분이 막 당황스러운 하루였다. 막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네. 진짜 이건 너무. 그래서 뭐 매경, 아시아경제, 데일리안, 스포츠서울 어떻게 대응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계속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동아일보 그 기사는 그냥 지워졌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그냥 링크 누르면 없는 기사입니다. 해당 뭐 언론사 요청에 따라 지워진 기사입니다. 이런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네, 다른 이제 매체들도 슬슬 상황을 깨닫고 조용히 기사를 지우는 것으로 해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정말. 그리고 제발 페북 연예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제발 페북 보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을 안 하고 그냥 기사를 쓰고 싶나? 정치인들이 페북에 쓰면서 언론 보도가 됐으면 하는 것들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참. 네, 그럼 뭐 정말 사상 초유일인데 어쨌든 일어나 버렸습니다. 폐간. 이건 폐간이야. 이렇게 놀리지 맙시다. 이게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폐간이요. 자, 저는 세 번째 스크랩으로요. 문재인 정부 보수 매체 편향 정부 광고 바로잡아라라는 미디어 오늘의 단독 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보수 매체의 정부 광고가 편향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정부 편향을 그러니까 정부 광고의 집행 편향을 개선하라라고 개선점을 모색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직접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개선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언론 문제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개혁 신호탄 될지 주목된다. 뭐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그동안 나왔던 얘기죠. 예, 청와대가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 시작이다. 학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언론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작은 언론사한테는 이 정부 광고조차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중동이나 이런 큰 언론사
언론사는 정부 광고 좀 안 받아도 뭐 이렇게 기업 광고 같은 그쵸. 걸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그 작은 언론사들이 오히려 이 정부 광고를 그 편향적으로 하면서 그것으로 해서 큰 힘을 받아서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매체 같은 쪽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부 광고 그 몇 푼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거나 광고를 먹었다고 해서 비판을 안 하거나 또는 그 지금 우리 조중동이 주로 많이 하는 친기업 행태 있잖아요. 이것이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이런 지시를 내린 그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거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상화예요. 네, 그렇죠. 네, 개혁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총리의 문제의식은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광고 집행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편향된 광고 집행의 개선점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지와 지방지의 광고 집행에게 불균형 문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의식 자체는 그동안 정말 언론단체들에서 많이 나왔던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 일을 하는 곳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정리한다라고 하고요. 과거 얘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재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광고비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아일보가 410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서 1위를 차지했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2,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가 조중동에 이어서 2013년 57억 원, 2014년 55억 원, 2015년 62억 원, 2016년 56억 원 등의 그 정부 광고를 받아서 4위. 그러니까 딱 조중동, 매일경제 이렇게 돈만 보면 여기들이 다 기관지 같이 네, 거의 그렇죠. 한겨레는 8위였다고 합니다. 2013년 8위, 그리고 2015년 12위, 2016년 8위, 올해까지 9위 정도의 정부 광고를 받았고요. 경향신문은 9위, 10위 이 정도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인터넷 매체의 편향성 문제가 또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8년 동안 뉴데일리 등 보수 인터넷 매체에 6억 원이 넘는 돈이 집행됐고 같은 기간에 오마이뉴스 등 진보 성향 매체에 대해서는 5천여만 원이 집행됐다. 10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큰 금액보다. 물론 큰 금액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이 작은 금액이 작은 덩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그 금액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인터넷 매체에 대한 편향성은 정말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광고 예산과 내용의 심의를 담당할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흥재단 내부 그러니까 정부 광고 내용 심의 기능을 분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여전히 우리의 베나베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채널A입니다. 자, 채널A는 원래 이제 선거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 혐오 보도를 많이 쏟아내는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특혜를 많이 받지? 막 이런 딴지를 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특혜면 뭐 걷어들이고 또 불법 자금이면 지적하고 하면 되는데. 이걸로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돈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가만 없이 무조건 좀 정치인을 몰아붙이는 그런 보도들을 내곤 했어요. 근데 자, 아직 선거가 좀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10만 원만 손 벌리는 금배지들.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 보도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치인들이 후원금 모금을 하는데 그 후원금 모금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 진짜 이거예요. 기사의 내용이. 너무 노골적으로 손을 벌려서 좀 신경 쓰인다 이런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안 노골적으로 살살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막 돌려서 어떻게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하라고 심지어 뭐지 그게 돈 돌려받는 거 그것도 그렇게 전액을 다 해주는데 세금공제랑 뭐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게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인이 특정 후원 세력이나 어떤 이런 곳에 얽매이지 않도록 기업이나 법이니까 단체한테는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국민 다수한테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 한도가 있고 사람마다 이제 낼 수 있는 금액이 또 한도가 있는데 돈을 내면 세금 공제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독려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이게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채널A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보도는 의원들의 절절한 후원금 모금 백태를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네, 리포트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시작이 현장음이 막 이렇게 나면서 영상을 보여줘요. 무슨 영상을 보여주냐면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후원금 모집했던 그 영상 있죠. 돈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던. 대통령 선거를 치른 올해는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평년보다 2배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절절한 후원금 모금 백태를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 달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추가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 달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이걸 했던 그 영상이에요. 저도 그때 그거 보고 너무 웃겼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후원금 모금 시작한 지, 영상 공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또 다 찼대요, 한도가.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채널A가 어떤 설명을 붙이냐. 후원금을 달라고 돌직구를 날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상을 올린 지 40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인 3억 원을 채웠고 그 덕분에 동료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홍보에 찬조 출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돈이 없다고 후원금 모금한다 이게 쓴 걸 영상을 또 보여주면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아예 대놓고 10만 원만 보태달라는 노골적인 호소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대선을 치른 올해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 연말 막판 홍보전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들도 홍보전에 뛰어들었다고 하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만든 영상을 보여줘요. 네. 근데 민주당이 요번에 약간 좀 이제 오글거리는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내가 쏜다니까 막 이러면서 더치페이 하자 막 이러면서 막 한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표정으로 의원들이 이제 아주 귀여운 춤을 추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듣고 보니까 네. 노골적으로 한다는 맞나 보다. 근데 노골적으로 한다까지만 하면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뭐랄까 모금을 하는 그 방식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죠. 더 솔직하게 네. 우리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더 이렇게 투명하게 손을 벌리는 거죠. 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제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썼느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한다는 그 얘기가 보도의 한 반 정도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전달을 해주는데요. 자, 어떤 반응을 전달해 주느냐? 먼저 전문가 반응입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인데요. 음성적인 정치 자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양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치열한 홍보 경쟁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시도를 이라는 발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발언은 그냥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발언의 맥락이 정치 자금을 치열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모금하고 있다. 그런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시민들이 반응이 엇갈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다른 반응인 것처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대놓고 이렇게 받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말이 안 된다고 돈이 없다는 게. 이게 두 번째. 재밌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노골적이고. 세 번째입니다. 자, 이 3가지 내용이 느낌이 어떠세요, 다? 다 뭔가 화가 나 있어. 네, 부정적이죠. 네. 네. 첫 번째 그나마 대놓고 받는 게 더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한다는 이 발언은 어떤 이런 후원금 모집 행동에 대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이 발언 자체에도 정치에 대한 어떤 냉소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뒷돈 다 받는 것보단 낫지. 이거예요. 네. 네. 왜 이런 반응들을 소개를 하는지 아까 보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후원금 요청 40시간 만에 후원금 한도를 채웠다는 건 이런 후원금 요청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을 그렇지.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갑을 벌릴 준비가 돼 있는 시민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꼴사납다.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해? 니들이 돈이 왜 없어?
이런 지적만을 계속 나열해주고 있다는 거죠.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네요. 네. 또 하나는 박주민 의원 그 해당 후원금 모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통상 지출 항목, 액수, 의정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행사 내역 이런 걸 다 공개합니다. 네, 투명하게 다 공개했죠. 네, 다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돈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영상을 분명히 자료화면에 활용을 하고 주요한 노골적인 돈 달라는 어떤 영상의 예시로 활용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가치평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도가 진짜 너무 웃긴 게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끝나냐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조용합니다. 정당 후원에는 아직 열지 못했고 의원들도 문자 메시지로 독려하는 정도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까는 거구나. 자, 지금. 그러면 이 보도를 다 본 사람들은 무슨 느낌이 드냐? 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지금 돈 달라고 완전 진상 고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아 이거 삐처리해 주세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왜 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설명을 들으면서 왜 저런 그지 같은 보도를 했나 계속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왜 한 줄 알겠네. 네. 자유한국당은 얌전해. 자기들끼리만 이거야. 독려를 하고 있어. 이렇게 끝나요. 보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 지금 한국당이 돈 달라고 하면 누가 줘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박사모에서 주죠 주기야. 네. 아니, 얘네는 지금 후원회도 못 꾸렸어요. 그 후원회 구성원들을 이제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거부를 해서.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모시지 못했다. 네.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냐 진짜 거지 같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상 선거 보도다. 선거를 의식한 보도다라는 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 좀 쉽게 말해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보도로 봐야 되네요. 네. 그거를 들었고요. 정치 후원금 자발적인 어떤 모금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아무튼 보도 정말 웃기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아까 잠깐 수다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기부 문화, 특히 정치 자금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좀 더 이게 편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시민사회단체에 그 회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는 것도요. 좀 대기업이나 이 공기업들은 못하게 굉장히 많이 규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강하고 우리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 민노당 그 후원금 냈다가 막 그 선생님들 교사들 막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막 음성적으로만 내려고 하고 그 정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을.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 누구가 싫어서가 아니야. 내가 어떤 정치적인 누군가에게 그것을 기부하면은 이게 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화가 없어지고 저렇게 정말 즐겁게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좀 더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게 음성적인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냥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1년에 10만 원이면 사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 오바를 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비도덕적인 행위냐. 그러니까 저렇게 그거를 말하는 게 모금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돈독에 오른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 보도 보면 진짜 돈독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당은 아닙니다. 이렇게 얌전하다는 거지. 네, 얌전한 자유한국당. 한국당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왜냐면은 또 민주당처럼 당당하게 딱 돈 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막 1원씩 보내고 막 조롱아 18 막 이런 거 보내고 18원 보내고 막.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쁜 보도라기보다는 웃기는 보도네요. 허접한 보도. 진짜 거지 같은 보도다 진짜. 어쨌든 아유. 어쨌든 채널A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 오보인데요. 페리 미 전 국방장관이 한반도 핵 재배치보다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게 낫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페리 전 장관이 당연히 얼마 전에 방한했을 때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보가 저희에게 그렇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의 핵무장 스스로 핵무장하는 걸 인정해 버렸다. 자체 핵무장. 조선일보가 페리 장관의 인성을 바꿔버렸어. 이것도 혹시 페북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른 페리를 맞구나. 다른 페리를 맞어.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실제 그런 보도를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죠.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제목이 이거예요.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한국의 핵 재배치보다 자체 핵무장하는 게 낫다. 따옴표입니다. 조의준 특파원이 12월 5일 날 기고한 이런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요. 그 페리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선호한다라고 말했다면서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안보 관련 인사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페리 전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기통제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 또는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나라들이 독립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연합뉴스를 인용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조선일보가 다시 보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인용한 이 발언은 오역이었다라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오역을 최초로 한 곳은 조선일보가 아니었고요. 연합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요? 네, 연합뉴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롱가스라인의 주인공이죠. 네. 연합뉴스의 페리 전 미 국방 북실전형 ICBM 보유 때까지 시험 발사 안 멈출 것이라는 12월 6일 보도에서요. 이게 이제 12월 6일 보도라는 것은 이게 이제 수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기사에서 페리 전 장관이 한국 또는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들 나라가 독립적인 핵 전력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보라고 지적한 것이 누구냐? 페리 전 장관입니다. 페리 전 장관이 스스로가 자신의 트위터 12월 6일 트위터에서 연합뉴스, 조선일보, 코리아 헤럴드의 영업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코리아 헤럴드에 의해 제 시각이 잘못 표현되고 있어 실망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한 그런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기사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썼습니다. 페리 전 장관의 요청 이후에 연합뉴스는 해당 사항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수정된 기사임을 알리는 표시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기사 자체를 영업한 기사를 전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핵옵션을 반대한다라는 12월 6일 기사에서요. 알립니다. 제목과 페리 1에서 3문단 페리 장관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어판, 그러니까 영어판에서는 뭔가 내가 무엇을 고쳤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한국어판에서는 무엇을 고쳤는지 한마디 멘트도 없이 기사는 그대로, 심지어는 기사를 올린 시간조차 그대로, 전혀 수정 시간조차 그러니까 수정 시간조차 말하지 않으면서 기사를 싹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연합뉴스가. 그러면은 저희가 맨날 민원연이 지적하는 게 기사를 수정할 때는 최소한 수정된 기사임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다.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 왜 영어판에서는 그런 고지를 해주고 한국어판에서는 안 했느냐. 뭐 사람 차별하냐. 한국어 읽는 사람 무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합뉴스의 엄청난 그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이런 기사 작성과 편집 행태 모두가 진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런데 코리아 헤럴드는 그냥 기사를 삭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7일 당일날 올렸을 때는 전혀 수정 삭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판이 수정된 게요. 연합뉴스 수정된 게 6일이었거든요. 12월 6일 날 연합뉴스는 이미 수정을 했어요. 페리 전 장관 발언을. 페리 전 장관은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다시 연합뉴스의 수정된 영문판 기사를 링크하면서 연합뉴스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제 코멘트를 자신의 보도에서 수정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진짜. 네. 망신이네. 국가적 망신.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오역, 그러니까 이거는 오보라고 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네네. 해석을 잘못한 거야. 네. 근데 해석을 잘못한 이 사람들이 전부 특파원이에요. 조선일보도 특파원이고 연합뉴스도 특파원이야.
아니 도대체 특파원들이 영어를 못하면 누가 가서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영어를 못해도 한국에서 기자 오래 하면 그냥 특파원으로 보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거기에 문화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한국에 있다가 막 가잖아요. 특파원을 막 모집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이때까지 한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 이게 감이 좀 있어요. 이때까지 한 말이 모를 수 있죠. 어떻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그것도 핵무장 관련된 입장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180도 바꿔버립니까? 이건 정말 나라 망신이에요 지금 다. 왜냐면은 조선일보, 연합뉴스, 코리아 헤럴드니까 전부 우리나라 언론들. 아주 그냥 네. 자 그런데 트럼프도 맨날 말이 바뀌니까 또 말이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썼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그 좋은 생각이야 이러면서 받아 쓴 거죠. 드디어 개가 쳐서됐구나 이러면서 니 맘 내 맘 말하면서. 자 페리 전 장관이 연합뉴스뿐 아니라 조선일보 코리아 헤럴드를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연합은 미국판에서 어찌됐든 기사를 정정했잖아요. 코리아 헤럴드는 기사를 아예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날 조선일보가 기사를 올렸잖아요. 이미 수정된 걸 인지하지 못하고 올렸겠죠. 그런데 그 기사를 올린 다음에 계속 내내 수정 및 삭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판도 그렇고 한국어판도 그렇고. 그러다가 12일 오늘에서야 이제 기사를 다 내렸어요. 둘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수정을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기사를 완전히 삭제를 했고요. 그 대신에 정정 기사를 내놨는데요. 그냥 저는 정정 기사가 나왔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기사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정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알려왔습니다. 12월 7일자 A6면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보도 관련 이렇게 12월 12일자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이 12월 7일자 A6면에서는 본지가 연합뉴스를 인용해 월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페리 전 장관 측은 핵 재배치도 반대하지만 자체 핵무장보다는 재배치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페리 전 장관 측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보도는 연합뉴스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그 한국의 핵을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 발언은 연합뉴스의 오역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말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 잘못이 없어요. 일단 조선일보가 말한 데에는. 그런데 페리 전 장관 측은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알려왔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도 조선일보의 잘못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제목이 알려왔습니다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잡습니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는. 바로잡습니다는 정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기사는 본 기사는 삭제까지 한 주제에 지금 정정을 한 게 아니고 반론 보도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 전 장관이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반론 보도를 내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생각. 자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해서 삭제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장이 연합뉴스를 인용했다. 두 번째는 페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우리가 오역을 그대로 보도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그런 아주 진짜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독자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행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했을까?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중에서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연합뉴스는 최소한 한국어판은 아니지만 영어판에서라도 바로잡는 그 내용을 말했잖아요. 조선일보는 정말 5일이나 후에 이것을 삭제해놓고 심지어 정정기사가 아닌 반론의 형태로 페리 전 장관의 말을 그냥 가져다 놓고 자신의 책임은 1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진짜 정말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롱캐스 라인도 그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데요. 네. 자, 또 하나의 그 이제 제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네. 뭔가를 했잖아요. 네. 뭐냐면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보도가 없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가 통신사 2곳뿐이었다라는 제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그 12월 6일 그 관련된 내용은 12월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방송한 것이고요. 방송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실효세율로 보았을 때는 2013년 기준으로 이미 선진국들보다 법인세가 낮은 수준인 것이 역시 사실이다. 라고 이제 전했고요. 그리고 결국 각 나라마다 세금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비교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되어야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연이 확인한 결과 고 부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은 6곳이었습니다. 뉴시스와 뉴스원이 관련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는 12월 6일 날 쭉 이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니투데이가 보도를 했고 서울경제, 고발뉴스, 프라임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보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면은 줄 던지는 보도를 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보자의 지적은 통신사 2곳뿐이었다. 이분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너무 보도가 없다라고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분의 주장은 맞다. 비판받을 정도로 보도량이 적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고민정 부대변인이 어떤 방송을 하면 그것이 다 보도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만 법인세 인상은 청와대에서 방송을 통해 설명해야 될 정도로 언론에 극심한 반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청와대 부대변인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팩트체크를 할 정도로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했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다라면 이런 방송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방송을 다시 보도 안 했다고 또 비판하지도 않았겠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고민정 부대변인의 발언을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완전히 정말 뒤집혔다 정도, 그러니까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완전히 뒤집힌 상황에서 아주 친기업적인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언론 보도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뭐 길게 여러 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이 얼마나 선수를 뛰면서 마치 자기네가 기업을 하는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마치 자기네가 지금 당장 세금이 올라서 큰돈 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고민정 부대변인의 설명은 좀 변명을 하자면 공식 대변인 브리핑도 아니었고요.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해서 나온 방송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반드시 보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언론사들은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잡지 않습니다. 아까 미 페리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바로잡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민정 부대변인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도한 것과 다른 취지의 팩트체크를 했다? 그거를 굳이 보도를 할까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하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이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명을 하자면 저는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11시 그날 같은 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해서요.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조두선 출소 반대, 주치 감경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여론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수석 발언이 6개 주요 신문사에서 모두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해서 보도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 부대변인 발언은 자신들이 이미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외면한 것이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은 뭔가 출소 반대 뭐 이런 흥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가져다가 보도를 한 것이고 그래서 결론 고 부대변인의 팩트체크 보도량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 재계 입장만 내세우던 태도에서 언론이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위에서 페리 장관 그게 가장 웃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후보로 내시나요? 후보를 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하나요? 네. 그럼 해야지. 맨날 밥값을 안 하려 그래. 응? 아쉽네. 아쉽네. 저는 오늘 김용남 씨 들고 왔습니다. 네. 종편 스크랩. 네. 김용남 씨가 오랜만에 주인공입니다. 김용남 씨 잊어먹지 마세요.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고, 네, 종편 보수 막말 패널의 계보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2월 6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나가지고 아주 또 주옥 같은 말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12월 6일 바로 하루 전인 12월 5일 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를 가졌어요. 기자들하고. 여기서 또 홍준표 대표의 특기인 색깔론 막말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 자꾸 저 청와대를 주사파에 장악됐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색깔론 공세라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게 왜 색깔론이냐? 본질론이다. 나는 맞는 말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을 못 하고. 네. 나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주사파에 장악됐지 않느냐? 왜 맞는 말을 못 하게 하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럼 지금 공산주의 나라예요. 그것도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다른 말이다. 네? 국민들은 뽑을 수도 있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박근혜 씨도 처음엔 국민들이 뽑았는데 나중에 잘못한 거를 알게 돼가지고 탄핵시키지 않았느냐? 그것도 똑같다. 똑같대요. 되게 홍준표 씨는 주사파인 걸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은 국민들도 버리는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핀 거죠. 네. 대단하신 분이죠. 아무튼 이 상황에 대해서 김용남 씨가 12월 6일 바로 다음 날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합뉴스TV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데 뭐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썩 재미는 없습니다. 뭐 이분이야 뭐 늘 홍준표 대표랑 똑같은 말 하시는 분이라 역시 강력하게 동의를 했는데 말들이 좀 웃겨서 소개해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제가 보기에는 국가 권력이 너무 급격히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와 권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또 1980년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또 1980년대에 소위 학생 운동권 내에서 주사파라고 불렸을 사람들 그리고 NL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여왔던 행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출신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여기 이런 발언을 하면 진행자는 또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 없었어요. 알겠다. 넘어가요. 아 진짜? 그냥 네. 넘어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그래도 홍준표 대표의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좌파의 광풍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래간다? 네. 왜냐하면 좌파 포퓰리즘은 선거에 항상 이깁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도 좌파가 항상 이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좌파의 광풍 시대는 오래 갈 것입니다. 라는 발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이죠? 말이? 예. 그럼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삐처리해주거나 잘라주세요. 네. 뭐 썩 그렇게 누굴 믿는겨? 김용남? 아니 저는 김용남 씨만 오늘 가져왔어요. 박민식 씨도 있는데 썩 재미가 없어서. 근데 그냥 자꾸 재미 위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재미가 좋아요. 아무튼 별로 썩 오늘은 내키지 않지만 네,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같아요. 왜냐? 좀 세계적인 방식. 좀 세. 조선일보가 오늘 좀 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종편을 할 의욕이 잘 없어졌어요. 별로야. 너무 이거에 비하면 너무 별로야. 아 그래요? 그럼 보모 씨도? 저도 페리 갑니다. 네. 어쩔 수 없지. 그럼 저도 페리를. 만장일치로. 근데 좀 약간 조선일보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연합뉴스 하시죠. 연합뉴스도 같이 이승우 특파원까지 둘이 묶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특파원이면 자기가 직접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 있는데 왜 연합뉴스를 또 우라카이에 걸어서? 또 심한 말이 나네. 지워주세요. 네, 그러면은 예. 이승우 특파원 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이분이 저번에 롱캐슬라인 한 그분이에요.
아니 이분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이분은 영어를 좀 어떻게 다시 하셔야겠어. 다시 공부하셔야겠네요. 네. 네, 아무튼 자, 오늘 조선일보 연합뉴스로 조선일보 연합뉴스가 함께 영광을 차지했었습니다. 우리 특파원 사회의 경의를 표합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오늘의 대댓글 해봅시다. 레이니 7세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네. 네. 어제 보도가 나왔고. 어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강규영 이사 드디어 나간다고. 네. 예, 아주 기뻐하시면서 KBS도 이제 빛이 보인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관련 댓글도 바로 아래 있네요. 네. MBC 단독 후보지 아이고 기레기들 믿고 응원한 내가 미친년이지. MBC는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걸 몰랐네. 응원 열심히 하다 뒤통수 나가니 더 화가 나네 라고 쓰셨는데요. 저희가 이 MBC 보도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제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MBC는 영원히 안 바뀐다. 이거는 전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좀 차분하게 관련된 내용을 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아하님은 또 YTN도 다시 시작합니다. 힘 하면서 꼭 제대로 된 언론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민원련에서 칭찬만 터는 날이요 오라 이렇게 써주셨는데 너무 좋네요. 칭찬만 하는 근데 미안 근데 바로 위에 어떡해. MBC 오보 관련 비판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아쉬웠긴 한데 어쨌든 MBC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건 맞기 때문에 보고서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령곰탱님이 주신 글 중에는 하도 여러 개 올려주셔서 처장님 인터뷰하신 내용 언제 방송하나요? 꼭 챙겨봐야겠네요.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MBC가 바뀌어서 안도하는 사이 신동욱이란 응가가 나와서 힘들었어요. 응가. 남포동 나가면 부산의 유명한 빵집에 빵 꼭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공봉선임 활동가는 차명진에 괴로워하시는데 전원체까지 유유 쓰러지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활동가는 벌써 이미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별 위로가 되지 않네요. 네, 늘 아프기 때문에요. 네. 아유. 자, 그리고 트러스트 노원님이 밑에 MBC 복직 첫 출근 소식, 처장님이 2개의 인터뷰 소식, 주진우 기자와 요즘도 거의 매일같이 터는 JTBC의 명성교회 세습권의 올해의 좋은 보도. 이게 뭐야? 털의 대상? 털의 대상 소식보다 오늘 좋았던 것은 떠나는 글을 봉봉선임의 그는 여기서 전원책 앵커겠죠. 네, 글을 봉봉선임에게 보내주는 부녀회장의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긴 들어요 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봉은 지금 전혀 웃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어둡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봉을 위로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종편이 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오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게 왜 저한테 큰 힘이 됩니까? 아유, 그렇게 비판할 사람이 많은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재밌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방송 끝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이용마 기자 출근에 대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도 이용마 기자 나와서 그 출근하는 사원증을 목에 거는 것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들으면서 또 울컥했습니다. 이거 44세 0416님이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아래에 좋은 기사까지. KBS도 빨리 조합원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요즘 갑자기 바빠져서 방송을 못 듣다가 오늘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미디어 탈곡기 못 들은 것이 생각나서 오늘 듣고 댓글 남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꾸벅.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좀 창피한 게 자꾸 이 셀럽 처장님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아니 셀럽이 맞으시니까 아니라니까요. PD 수첩에 드디어 우리 처장님의 아니 그 1초만 나올지도 몰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